네, 경기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비서실장님, 네, 지금 계속 민정수석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두 가지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청법 34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네, 네, 그래서 검찰의 인사는 민정수석이 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결제 라인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아니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의사 합치로 검찰의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예, 네,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민정수석이 인사권자가 아니고 인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하게 의견을 표시하면 이게 지금 야당이 문제 삼으니까 문제 삼는 건데, 만약에 오히려 민정수석이 과도하게 인사에 개입했다, 의견을 표명했다라고 하면 민정수석에 의한 국정농단이니 인사 개입이니 또 이런 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보기에 따라서인데 입맛에 맞게 그냥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독특한 관점에 계속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만들어 가면서 분란을 조장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보도, 단독 보도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님 방금 잘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시키니까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를 자꾸 삼고 있는 것에 안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사실은 검사장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어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불만 표시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그 얘기를 직접 못하니까 돌려서 무슨 결제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자꾸 그렇게 이견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보도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죠.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인사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번 검찰 검사장 인사에서의 가장 큰 불만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뭐 보도도 있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채널A 사건 수사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 부인 사건 이런 사건들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이성윤 지검장을 다른 데서 보내서 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불만을 이상하게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핵심적인 문제가 쏙 빠져버리고 마치 무슨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 이렇게 왜곡돼서 얘기가 흘러나가는 것은 매우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중심을 좀 제대로 잘 잡아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유사한 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없다라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있었고 또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수사기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대선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얘기가 나오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의 이제 야당에서도 과거에 수사기소 분리는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심지어 법안 발의까지 야당 의원님들이 하신 것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잘 인식해 주시고 마치 또 언론에서 당과 청와대 사이에 어떤
이견이 있거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려볼게요. 그 코로나 백신은 사실 국민들 상호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네. 그런데 이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 세력 집단이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백신은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예방 접종이 일부 보류가 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어서 일부 보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는 차질이 없다 이런 발표를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부가 11월까지 그 계획했던 집단 면역 형성에는 아무런 차질 없이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그걸 또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네, 그러시죠.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론, 지방대 위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 비율이 10%, 미국은 20%인데 우리나라는 사립대 비율이 87%에 해당합니다. 이 격차 해소가 지방 소멸과 지방대 위기 문제 해소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